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공감수험서의 사회복지 실천론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 우리 1급 시험에서 2교시에 보는 과목이죠. 이번 강의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사회복지 실천론,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은요, 총 10개의 챕터,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는 방법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여기가 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장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라는 장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와 사회복지 실천의 속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매해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나 기능 중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고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수준에 따른 분류, 또 사회복지 실천 개입 방식에 따른 분류, 두 가지 거의 매해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특성 중에서 과학적 속성과 예술적 속성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해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매해 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 가볍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그리고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사회 정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본이 되고 또 교과목의 기본적인 구조와 방향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도 이렇게 사회 정의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추가됐거든요. 시험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사회정의라는 키워드, 최근에 또 대두되고 있는 이 인권에 관한 문제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역시 매해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가 무엇이냐, 윤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요. 그 정의의 확장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의를 다룹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윤리적 딜레마라고 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윤리적 쟁점, 그리고 이런 윤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 윤리 광령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로서 한국에서 일하실 여러분들, 미래 잠재적인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가 결국 지향해야 될 윤리와 가치를 실천하는 거 중요하죠. 따라서 이 윤리 강령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개정된 윤리 강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존 문제들을 보시면서
윤리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강령 개정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을 같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서에서도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과 최근의 윤리강령의 개정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녹화를 하는 동안에 약간의 소음이 발생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입니다. 제3장인데요. 사회복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출발을 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따로 출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문제 안에 두 가지의 내용을 혼합해서 출제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는요,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론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겹쳐서 나오고요. 또 정책론에서도 좀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목을 교차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통합적 방법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도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 한 문제, 서구의 역사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제5장에서 통합적 방법론을 통째로 다루게 되는데 통합적 방법론만 5문제, 6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장에서 통합적 방법론이 무엇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통합적 방법론이 왜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알아두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 정신건강, 지역사회 이렇게 영역별로 사회복지 발달을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격제도 1급, 2급 이런 자격제도 또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최근에 의료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가 민간 자격에서 국가자격으로 또 바뀌었죠.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다양한 그 실천 현장에 대해서 4장에서 이어지는데요. 3장하고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입니다. 아까 3장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관련해서 또 실천 현장까지 연결하면 좋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현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역사회 복지관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민간 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또 공공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각각 분야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장입니다.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데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용시설인지 생활시설인지 그리고 1차 현장인지 2차 현장인지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공부를 하면서 또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1차 현장, 2차 현장 많이 얘기했을 텐데요. 요거는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비교적 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것들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그러나 1차 현장과 2차 현장 구분하는 것,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 공공이냐, 민간이냐, 요거는 단골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사 멀티플레이어죠. 중개인 역할도 하죠. 중재자 역할도 하죠. 훈련가 역할도 하죠. 교사 역할도 하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러이러한 역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1차원적인 쉬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요.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나서 그 사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사례에서 해당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늘 기본이 탄탄하면 응용은 쉽게 되는 거죠. 교재를 바탕으로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시고 사례까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얘기하면서 5장에서 또 다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5단계로 나눴을 때 3단계 분화이고요. 이제 4단계가 통합기인데 그 4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이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분화되었다가 통합이 되는데요. 이 통합적 접근이란 무엇인가? 통합적 접근 왜 등장했나? 요거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 접근 막 5문제, 6문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적 접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등장 배경.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환경 속의 인간, person in environment, 이게 바로 파이죠. 그래서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이 분류 체계 나오고요. 자, 통합적 관점 하면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생태체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관점 또는 통합적 접근, 통합적 방법론에 영향을 미친 기본적인 생태체계 관점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는 이 7에 와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다 나와요. 1. 통합적 접근이 무엇인가? 이 통합적 접근이 등장한 배경이 무엇인가 물어보고요. 통합적 접근의 관점 및 이론에서는요, 생태체계 관점 나오고요, 강점 관점 나오고요, 역량 강화 모델 나옵니다. 그리고 통합적 접근의 실천에서는 5체계 모델, 6체계 모델, 4체계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5문제, 6문제 너끈히 출제가 되겠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부터는요, 실제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전문적 관계, 관계론이라고 해서도 많이 배웠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사적인 관계도 있고요. 전문적인 관계도 있어요. 그죠? 친구 관계는 사적인 관계이지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전문적 관계죠. 의사와 환자도 전문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전문적 관계의 특징 살펴보고 있고요. 전문적 관계가 사적인 관계와는 달리 전문적 관계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적 관계 중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우리가 개의, 통수, 비자비 해서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나요? 네, 이 개의통수 비잡이라고 하는 관계 형성의 7대 원칙에 대해서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관계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7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이지만 형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입니다. 이 장에서는 매년 2문제 그리고 3문제 출제되는데요. 이 면접의 기술, 상담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면접은 그 자체로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기도 하죠. 또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개념과 면접의 특징, 그리고 면접의 3가지 유형에서
치료적인 면접,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 그리고 사정을 위한 면접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어떤 면접에 해당하는가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기술에서 상담 기술과 비슷하죠.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또 클라이언트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또 적절히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명료화 기법, 직면하기, 해석하기. 정말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매번 나오는데 또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온다? 아닙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매우 중요하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중에 제 클라이언트가 가끔 침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침묵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가끔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갑시다. 자, 8장과 9장은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이어서 보는 겁니다. 8장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고요. 9장에서는 4단계, 5단계를 봅니다. 자, 8장도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9장도 한 문제 정도 또는 8, 9장을 합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접수 시의 과제예요. 예,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서 바로 우리의 고객인 클라이언트가 되기보다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 상태에서 이 접수라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계인 사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진단이라는 의료적인 용어로 썼지만 이제 사정, 어세스먼트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혀내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무엇인가까지 밝혀내는 게 바로 사정입니다. 진정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사의 과제도 나오고요. 또 중요한 거 사정 도구죠. 예, 우리가 관찰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사정이 가능하지만 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정 도구인데요.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 격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험에 나오고요. 또 집단을 사정할 때는 소시오그램이라는 거, 사회도 가 활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정 도구는 개입 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뒷부분입니다. 예, 계획, 그리고 개입, 그리고 종결과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자, 계획은요. 무엇을 할까? 결국 이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개입에 초점이 되는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개인 목표, 그리고 이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 맺는 게 계획입니다. 자,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개입 단계이죠. 자,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과제, 그리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나옵니다. 자, 9장에서도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개입 기술들은 모두 기술론에 나오고 9장에서는 전반적인 개요. 예,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결평가도요. 평가 유형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매회 출제되고 있고 이 실천론에서는 종결에서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종결의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사 과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의 마지막 장은 10장 사례관리입니다. 자, 요즘에 사례관리 모르면 현장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관리도 2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1문제 또는 2문제, 그리고 사례관리 과정,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알고 있느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역할에 해당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례관리가 가지는 약간의 독특성과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등장 배경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특징이나 개입 원칙 요렇게 해서 1문제, 요렇게 해서 1문제, 뭐 과정이나 역할 이렇게 해서 1문제, 3문제 또는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과 2교시에서 각각 25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 50문제이죠. 공부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사회복지 실천론을 먼저 공부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한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하시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공부하면 과목 간의 연결성이 있으면서 이해를 쉽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인 강의는 사회복지 실천론 1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